네, 오늘 청소년 정책 토론회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로 개최됩니다. 2021년 겨울에 초입에서 개최되는 근본 토론회는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 마음만큼은 한결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하영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성인지 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현황을 진단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예,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현철 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전해 오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오은진 부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 좌장 및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정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박사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의 김미희 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유성열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이명화 센터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길량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오늘 청소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정책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에는 온라인 생중계 형식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철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연속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입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또 기획을 할 때 충분히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은 100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성인적 관점을 이해하고 또 100%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현장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100점 달성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 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원장님을 대신하여 오은진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희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포럼에 함께해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행사를 주최하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용역과제로 수행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남녀 청소년의 젠더의식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대상 성평등 의식을 측정하는 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여학생의 의식이 남학생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며 그 격차 또한 큽니다. 이는 청소년 세대에서 성별 갈등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 내 성평등 의식의 격차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불법 촬영과 같은 성범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왜곡된 성의식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사건을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은 주로 교육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왔으나 향후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이 지점에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 800개의 수련시설에서라도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기성세대에게 나타나는 갈등이 청소년의 세대에서는 소통과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정책 전반에서의 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또한 자라나는 세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길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님,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장님, 김미희 부천 청소년수련관장님, 유성열 백석대 교수님과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희경 대독. 네, 부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주제 발제 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토론회는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고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해당 링크로 연결하셔서 자료집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참가자께서는 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정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발표 내용은 아까 저희 부원장님께서 대독해 주셨듯이 여성가족부가 올해 수행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연구의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 결과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뭐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과 활동 프로그램 현황, 지금의 수련 시설에서는 어떤 현황들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 바탕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사실 청소년 정책이나 수련 시설에서의 이런 젠더 관련한 연구에 대한 결과가 거의 조사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이 부분을 수련 시설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그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좀 종합해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마이크 하울링 조금만 줄여주시고 약간 플랫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울려서. 네. 그러면 오늘 이 연구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청소년 세대에서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성별 갈등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성별 갈등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라는 세대에서 더 강화되거나 심화되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는 청소년 정책이나 활동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책에서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을 좀 제고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점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밝히는 게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사실은 이제 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는 청소년의 젠더 의식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도나 현황들을 좀 수련 시설의 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정책의 현황, 이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적인 어떤 접근 현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도 하고 FGI도 하고, 또 국내 사례도 발굴해보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있고요. 제가 이제 V 체크 앞에 해둔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연구는 뭐 그 관련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실태 조사하고 원자로 분석을 했던 경험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정책 지원을 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활동 프로그램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청소년 정책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련 시설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문화의 집, 수련관, 수련원 이런 비중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수련원이나 야영장이나 유스 호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의 비중이 좀 높죠. 그리고 이제 전체 저희가 청소년 활동진흥원을 통해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DB들을 받아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각 수련 시설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쭉 다 살펴보고 그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참여 수준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타,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모집 인원수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은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 수도 많고 규모도 크고 또 횟수도 많고 이렇게 오히려 뭐 모험이라든지 뭐 교류, 역사 탐방 뭐 이런 부분들 환경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이너하고 이제 특정 영역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실시되고 있는 통로 중에 하나는 여가부가 그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하면서 그 공모 안에 성인지 부분을 이제 2019년도부터 내고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걸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좀 보시면 이제 공모 사업은 뭐 전체 프로그램 중에 한 2% 수준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최근 3년 동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 속간해 보니까 0.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현실은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거하고 접근이 되고 있는 물론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속속들이 내용을 다 보기보다는 이제 타이틀 중심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무슨 뭐 5% 6% 이런 게 아니라 1% 채도 되지 않은 0.7%에 불과하다. 이거는 청소년 수련 시설의 활동에서 굉장히 이 영역들이 소수화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관심 없는 이제 마이너조차도 되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그런 프로그램 유형도 기타 유형으로 잡히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에 좀 프로그램 현실에서 이제 이렇게 굉장한 그 희소와 함께 정책 자체에서도 이 젠더 관점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 정책의 기류를부터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정책이 시작되기 시작한 그것이 이제 보면은 사실은 청소년 정책 육성 그 계획이 1차 이전에도 기본 계획이 있었고 뭐 종합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이 종합 대책에 있었던 시절부터 거슬러 가서 지금까지 와도 사실 이 영역이 굉장히 한쪽에 어떤 치우쳐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냐면요. 제가 이제 위에 썼지만 청소년 성보호 관점 그러니까 선도주의적 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호주의적 관점 이런 부분에서만 다루어지고 어떤 젠더 의식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 인권 이런 부분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 자체가 어떤 청소년 문제 청소년 중심으로 뭐 그거에 대한 대응 보호 이런 데서 유해물 뭐 이런 거 관련으로만 이런 이슈를 좀 취급해 온 흔적들이 보이고요. 그렇게 사실은 거의 이 계획들을 훑어보면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게 제4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나 이제 언급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데
4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제가 지금 여기에 화면에도 띄워 놨듯이 지금 이제 아마 기본계획 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영역이 있고 중과제, 그다음에 소과제, 세부과제로 기본과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세부과제 정도까지는 이제 정부가 팔로잉을 하는 정책 과제들이죠. 그런데 4차 청소년 기본계획에 나타난 것이 세부과제조차도 되지 않은 아주 점 수준의 거의 그냥 한 줄 쓰다시피 하는 그래서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그것도 이제 초중등 교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과서 성차별 모니터링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니고 세부과제조차도 되지 않고 그 영역도 이제 인성교육. 그 위에 보시면 1-2-2가 인성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성교육 강화로서 어떤 그 의식을 제고를 하는데 그 대상조차도 교사나 교과서 이렇게 되어 있지 청소년이 뭘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나마도 이게 제5차 청소년 기본계획에 가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왔다가 지금 이제 6차 청소년 기본계획 때 사실은 가장 많은 양의 그 젠더와 관련된 정책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아쉽게도 뭐 소과제 수준까지는 아니고 세부과제 정도로 한 3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컨텐츠 개발하는 거 그래서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하나 또 하나가 이제 젠더 폭력인 거죠. 청소년 젠더 폭력 예방 교육 강화하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교육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성교육 젠더 폭력 예방 그리고 양성평등 컨텐츠 개발하는 이쪽 3개로 이 세 분류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안에 보시면 뭐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하면서 새로 시작되는 과제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했던 것들을 이제 주워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안에서 여가부가 하겠다고 했던 과제들이 있지만 이 과제들도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이 아니라 이제 여성정책국에서 이미 했던 청소년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기에 게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청소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수준은 이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들 세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의식의 차이, 격차 그리고 그것을 이 미래 세대에 짊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정책적 고민이 그렇게 있지 않고 있는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최근에 조금 이제 변화가 들게 시작한 게 청소년 정책에서 이제 젠더 관점의 변화들이 첫 번째 이제 공모 사업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그 기존에 해왔던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영역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영역 중에 이제 청소년 성평등 의식 뭐 이름이 매년 조금 바뀝니다. 뭐 성평등 의식이라고 했다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젠더 영역의 하나가 이제 영역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2019, 20, 21 하고 요것을 통해서 이제 현장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5개 프로그램이 올해까지 포함해서요. 올해도 4개가 추진 중에 있는데 공모 사업이고 전체 이 공모 사업 중에서는 한 6% 정도 차지가 됩니다. 이 성평등 의식 제고 관련한 부분들이 그래서 누적 연인원이 한 10,0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참여를 해서 그것도 한 6.6% 비중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4개, 2020년도에 7개, 2021년에도 이제 4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성평등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콘텐츠가 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굉장히 무슨 이렇게 시리즈 수준의 이런 거는 아니고 아주 브리프한 정도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성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라는 이제 청소년 성평등 교육 가이드북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한 뭐 30페이지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그 워크북 형태인데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그다음에 가정, 일터, 학교에서의 성차별,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혐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학교에서 써도 되고 수련 시설에도 써도 되고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이 자료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거는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동영상의 특징이 아주 청소년 수련 시설 타겟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성차별적, 희롱적 그런 고정관념의 에피소드들을 이제 구성을 한 3개 정도 해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용도인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든 거의 최근에 만든 건 한 요 정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지도사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좀 더 강화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청소년 지도사 대상으로 자격 연수가 있고 보수 교육이 있는데 자격 연수는 이제 최소 30시간 이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31시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시간 정도를 성평등 관련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이 하나 들어가고 성평등 교육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권 쪽에서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인권 쪽은 꼭 성인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장애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3시간이 들어가고 있고요.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16시간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수교육 16시간 중에 한 2과목 정도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이랑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작년에 보수교육의 좀 심화 과정을 양성평등진흥원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평원에서 하루 한 7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하루짜리로 할 수도 있고 2, 3일로 할 수도 있는데 7시간 정도의 과정을 개발을 해서 보수교육의 어떤 선택사항 중에 하나를 좀 더 심화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에 한해 이제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만족도가 높으신 편들이더라고. 다른 보수 교육에 비해서 뭐 그리고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지도사님들이 이 이슈에 이렇게 어플라이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현장에 계시는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이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한계, 그러니까 보통 본인의 어떤 결핍을 느꼈을 때 보수 교육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이런 게 많이 없으시다는 거를 우리가 그런 지원도가 낮은 것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뭐 자격 연수도 그렇고 보수 교육도 그렇고 지금 한 뭐 2시간 3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 그 교재나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서 보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듣기도 하고 이래서 뭐 논의도 해보기도 하고 또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아예 못 받은 친구도 있지만 받은 친구 관심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알 수도 있는데 지금 자격연수나 보수교육에서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매우 뭐 개념 이런 거 다루고 있거든요. 뭐 성평등은 무엇인가, 뭐 젠더 폭력은 무엇인가. 이제 그 사례도 좀 사실 깊게 들어가지도 못한 개념 중심의 아주 일반적인 교양 같은 그래서 이거를 배웠을 때 지도자가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본인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지도사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현장에서 뭘 더 할 수는 있을까 그런 고민이 그런 의문이 좀 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FGI에서 만났던 많은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의식은 이런데
나도 이렇게 문제의식은 있고 필요성도 느끼는데 과연 이걸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과연 나는 잘 만들고 있는 걸까? 이게 문제는 없는 걸까?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시고 그 부분을 토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수 교육이든 뭐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아주 그 로우한 상태로 그냥 계속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전문가적 내용을 그래서 여기 이 표를 띄워놓은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뭐 성인지 이 관점에서 이슈 살펴보기. 이거는 이제 그 저거예요. 뭐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만든 건데 그나마도 이 부분 정도로 오면은 아주 좀 이슈를 본다거나 아니면 구조를 이해한다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보는 실제가 이제 마지막 2.5시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만 이렇게 하는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받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흥미가 없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청소년 수술한 시설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저희 성인지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연구 내용을 2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그러니까 청소년 실험시설에서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이 운영 과정 속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성주류화적 측면인 거죠. 성주류화적 측면에서 하나를 보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실제 성인지 감수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많지는 않죠. 실제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있다면 그들의 경험은 어땠고 애로사항은 어땠고 향후의 요구나 지원 요구나 이런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저희 모수는 이제 한 800여 개 되는 전국의 소년 시설이고요. 근데 저희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은 407개. 그러니까 한 반정 정도가 응답률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외부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활동 프로그램에서 성인지적 운영 하나로 하나는 뭘 저희가 여쭤봤냐면 남자하고 여자를 아예 분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느냐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한 4.2% 정도 됐어요. 그리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걸 했냐라고 보면 남성을 위한 남성 청소년용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풋살, 농구, 탁구, 경제교육, 독서 이게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이제 원래는 더 다 자세한 그런 제목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인 거죠. 그리고 여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핸드벨, 악단 아니면 피구, 발레, 벨리 댄스, 방송 댄스, 그러니까 댄스류죠. 그다음에 뭐 생리대를 직접 제작을 해본다든가 메이크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요리, 뭐 엄마랑 같이 뭐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남성과 여성 대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정관념적이고 전통적인 성 역할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도킹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뒤에 가면 또 재현되는 게 그러면 특징적으로 남녀를 분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 했는데 그 지원자를 받고 보니까 한 성이 80% 이상이 되던 게 있더냐. 그럼 그 프로그램 뭐였냐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30.5%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에서 했던 걸 보면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탁구, 농구, 축구, 태권도, 당구, 헬스, 포켓볼, e스포츠 게임이죠.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바둑, 스포츠류가 한 뭉태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험, 비트 브레이크, 로봇, 드론, 코딩, 아두이노, 뭐 포프레임, 그다음에 프라모델 이제 이런 것들 과학류가 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기개발 뭐 리더십이라든지 뭐 국토술래 이런 게 나오고 여성 청소년들은 요가, 필라테스, 방송 댄스, 발레 이제 이게 다 다이어트 관련된 스포츠들이에요. 스포츠를 해도 다이어트 관련된 스포츠들. 그다음에 진로 탐구인데 진로 탐구가 굉장히 파티쉐, 그다음에 바리스타, 네일아트, 웹툰 이런 거에 한정이 되어 있고 자기 개발도 메이크업, 이미지, 뭐 일부는 인문학 학습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로 공연, 홈패션, 바이올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딱 보면 지금의 청소년들이 자기네가 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 자체도 굉장히 고정관념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성 청소년이 요가를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여성 청소년도 자기가 원하지만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 그들의 의식 자체도 또 그런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성인지적인 관점을 고려하시는지 직접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위에 빨간색 바를 중심으로 윗부분은 이제 기획 파트, 중간 부분은 집행 파트, 밑에 부분은 이제 평가 파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래프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 그래도 집행 부분에서는 좀 감안을 한다.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전반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이 있는지 모니터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어떤 환경, 시설이나 환경을 좀 살펴본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는 비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획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상이한 요구, 남녀 청소년 상이한 요구를 고려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참여 모집 과정에서 성별을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효과를 고려한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더 낮고요. 그리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성별분리 통계를 한다고 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성별분리 통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지 않는 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외에 뭐 체크리스트나 평가 수준에서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17.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뭐 요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성희롱, 성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모니터링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앞뒤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저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혹은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런 걸 저희가 좀 질문을 해봤는데, 아예 지원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64%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 정도가 지원받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 종사자 연수나 혹은 그 관련 정책을 안내받거나 이제 이런 게 대부분이고, 뭐 매뉴얼이나 예산, 컨설팅 이쪽 부분은 굉장히 이제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침이나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걸 물었을 때도 사실은 90%가 넘는 기관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지침이나 이런 게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한 10% 정도만 일부 있거나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관들은 2.2%에 불과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청소년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여가부에서도 특별히 이제 청운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이제 청소년들이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청운위가 좀 좋을 것 같아서 보면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청운위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더 높고 청운위도 여자가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남성 청소년들이 좀 덜 참여하는, 그러니까 남성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고려나 이런 인바이트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청운위를 운영을 할 때도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기관들이 대다수였고 3분의 2 정도가 됐고, 만약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뭐 모집을 분리 모집은 안 하지만 뭐 과대 모집인 경우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그 심사 기준에서 성비를 제시해서 우리는 뽑는다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청운위 대상 교육들을 봤을 때 청운위에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교육을 실시하냐, 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불과 4분의 1에 해당하는 25% 정도만 이제 이런 교육을 해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운위를 위한 어떤 그러니까 성인지적 활동이나 안내 여부 같은 경우 한 반 정도는 안내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청운위가 그런 성인적인 활동을 하느냐 저희가 물었을 때 청운위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2%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이 표를 옆에다 띄운 이유가 청운위의 어떤 성인적인 활동이 실제 그 조직, 그 청소년 수련 시설의 조직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전체는 이제 12%밖에 되지 않는데 밑에 보시면은 성인지 관련 지원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 기관이면 14.5%로 올라가고 자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는 기관인 경우에는 19.4%로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젠더 담당관을 지정한 그런 기관이다. 그럼 청운위 위원들의 성인적 활동 비율이 25%까지 올라가요. 예,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종사자 관련 연수를 하는 경우에 21.3%, 그다음에 성인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관 같은 경우는 22%. 그래서 이 기관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종사자 연수도 하고 아니면은 자체 뭐 젠더 담당관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조직 문화가 실제 뭐 지침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청운위 활동 자체에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로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렇다면 그럼 청인지적인 활동을 한 경우 어떤 거냐라고 저희가 이제 물었을 때 뭐 수련 시설적인 측면, 프로그램 측면, 그 다음에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제 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건의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수련 시설 관련 측면에서 뭐 남녀 화장실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남자 화장실에 너무 이렇게 칸막이가 없는 부분들, 아니면 바로 너무 보이는 부분들 이런 걸 좀 배제해 달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 관련 건의에 있어서도 참여자의 성민, 그리고 너무 여성 청소년들한테는 귀여운 것만 준다. 이것도 편견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 그 다음에 체육 활동, 바느질, 공예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마음껏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던가.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댄스는 다 여성 청소년들의 그 점유물이더라고요 시설에서. 그럼 남자도 댄스 팀을 좀 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신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젠더 관련 프로그램들, 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성인적 관점의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규로 건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운위 활동 관련해서도 그 프로그램 모니터링 할 때 이제 성별 편중이 되지 않게 뭐 남자는 뭐 스포츠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되지 않게 한다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항에서 성인적인 관점을 좀 추가하게 해달라든 건가, 뭐 성소수자를 위한 그런 복인 문항들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한다거나, 청문회에서 이제 이런 의견들을 내는 경우도 그 12.0%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로 이제 이 건의를 했을 때 건의 내용이 실제 반영이 됐고 수정이 됐는지 저희가 여쭤보니까 한 77% 정도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4분의 3은 실제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실제 젠더 담당관을 지정한 비율은 9.8%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청소년 지도사를 위한 어떤 성인지 감수성 연수 교육을 하는 경우도 20%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왜냐하면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소년 지도사들이 빠르게 좀 쫓아올 필요가 있는데 아예 기본적인 교육조차도 이제 한 80% 가까운 경우는 하지 않고 아예 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수치만 보면 저는 그 기관들이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막상 지도사 선생님들은 본인들의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관장이라든지 우리 시설이 이런 성인지 감수성 위해서 이게 감수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한 70%다 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들은 뭐냐면 그 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거, 그러니까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우리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 이제 전문 인력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관련 아이디어가 없다거나 이런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기여를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낮다. 실제 저희가 FGI를 했을 때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성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원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 기관들에 대한 그 2차적인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한 23% 정도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본 비율이 상당히 작은 편이죠. 근데 그 오른쪽 그래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기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떤 배경에서 그걸 했냐, 정부가 하라 그래서 했냐, 지자체가 하라 그래서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정부나 지자체 요구는 별로 없고, 지금 69%라고 쭉 그 보이는 이게 뭐냐면 청소년 지도사 본인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했던 공모사업에 참여한 성인지 감수성 공모사업에 참여한 그 프로그램 담당자들을 저희가 다 만나도 어떻게 그 공모에 하셨냐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일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게 아니라 그 지도사 개인의 문제의식과 젠더의식이 굉장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보면 이제 주로 고정관념 인식이라든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그 다음에 성교육,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진로, 스포츠,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그 청소년 활동에서 이 젠더 관점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하면 딱 위에 세 개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실 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자체 예산으로 좀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그 공무원 위탁으로 하는 경우들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볼 게 실제로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던가라고 저희가 여쭤보니, 제일 마지막에 이제 82.3%가 뭐냐면은 이거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내나 우리가 인트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마련해 달라. 이게 76%. 그리고 그 외에 컨설팅, 전문 자원, 전문적인 그런 도움을 좀 받게 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이제 67%나 이게 지역에서의 관심, 청소년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그다음에 홍보 방안이 미흡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정책적 니즈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뭐 이런 거였는데, 전문 인력의 부족을 꼽았어요. 우리 시설에서 이걸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1번. 두 번째,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이게 사실 전문성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없는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이런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보면은 지금 이 미실시 기관을 하시는 기관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필요성을 또 산출을 해보면, 이분들이 막상 성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굉장히 높게 인식을, 거의 막 90%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필요성 굉장히 높게 인식을 하시지만 우리가 전문성과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그다음에 모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재현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여쭤봤을 때 청소년이 공감하고 느끼는 내용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아주 제일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연령, 성별에 맞는 단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로 의견을 주신 부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요구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도
가장 처음은 이제 사업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해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같은 항목들이 좀 뽑혀져 나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청소년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인상들을 저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어떤 지침들을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계속 마련해서 주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확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 과제들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정책을 제언을 해보면, 첫 번째는 활동 프로그램의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실질적으로 쓰는, 우리 이따 토론을 해주실 부천 여성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이 사례에서는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 해당 기관에서 쓰는 걸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건데요. 각 지표별로 예스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행 상황을 담당자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 관점에서 내가 예스도 한 번이라도 기획자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런 촉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저희 연구에서 2개의 체크리스트를 제안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 지도사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하나고, 나머지는 다른 하나는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체크리스트. 그래서 기존의 뭐 청소년 그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자가 주로 하는 거지만, 이제 담당자용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있는 걸 하나로 묶으면서 좀 통합적으로 하나로 딱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청운위 같은 경우는 각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 청운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법적 권한이. 그 권한들을 사용함에, 본인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 번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이제 2가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공모 사업의 어떤, 아까 보셨듯이 예산 지원하겠다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이러면서 공모 사업을 지속한다거나, 지금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이제 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의 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거, 그리고 관련 매뉴얼에 대한 거는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을 좀 일종의 어떤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방법, 체크리스트, 사례, 다양한 사례, 이런 것들 다 담은 매뉴얼 개발이 좀 시급하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전문성에 대한 거는 2가지 방식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청소년 지도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계속 제공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컨설팅은 공모 사업밖에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컨설팅을 좀 추진을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 지도사 양성 단계에 있어서 지금 제가 검토하니까 1, 2, 3급 모두 다 필수 과목에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게 평생교육 이수사인데,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분리돼 있어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로 이제 이런 젠더, 본인의 관심에 따른 젠더를 들어도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 지도사 양성 단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여기서 다 저희가 제안한 방식들을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지도사 전문 과정을 개설을 전문 과정이 굉장히 많지만 이쪽 분야가 없으니 그런 것들을 좀 살을 붙여서 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윤정 박사님, 네,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라운드 테이블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휴식 후 라운드 테이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라운드 테이블 진행할 예정이오니 잠시 휴식 후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참가자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해 질문해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뭐 방송이라.
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좌장을 맡게 된 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그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그 토론자 네 분의 지정 토론과 더불어서 토론이 끝나면 네 분 토론에 대해서 우리 발표하신 최윤정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또 토론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들으셨고 또 발표와 토론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수 있는 한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가장 적절한 분이 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시간 체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톱워치 준비했고요. 요거 시간 넘기시는 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각 토론자께 10분씩 그 토론 시간을 드리고요. 10분 안에 끝내시면 큰 박수를 주시고 10분 지나면 박수 소리 약간 줄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들으시는 분은 없고 우리 스태프밖에 없고요. 유튜브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박수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하여튼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 등의 성인지적 접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계기로 저희들이 청소년 분야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또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 분들은 발표할 때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의 이 프로그램을 한번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어디 뭐 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네, 어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치를 제가 한번 보면서 와 이런 것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선도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 김미 관장님 모시고 10분보다 짧은 토론을 기대하면서 토론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 김미희입니다. 발표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 차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한번 읊조려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 10분 한 것 같은데 4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분 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압축하지 고민이 좀 큰데 과감하게 10분이 되면 잘라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예. 네, 아마 저는 성인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지금 이 주제에 어떤 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저희 수련관에서 성인지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게 된 게 3년 전입니다. 그 3년 동안에 저희가 한 노력들이 지금 이 연구 보고서나 연구 결과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담겨 있기도 하고요. 추구하는 지향점이 많이 닮아 있어서 저희의 사례를 같이 좀 덧붙이면서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이 성인지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아마 청소년 시설들이 대부분의 그 1위 활동 내용 영역이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문화예술 영역의 활동을 하다 보면 지도자와 청소년 간에 굉장히 예민한 부딪히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죠. 그런 저희 수련관도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고민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그거를 지도자가 어떤 검열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청소년 스스로 느끼게 하고 스스로 좀 개선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서 직원들하고 치열하게 워크숍, 회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저희 4가지 성인지 전략을 이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인지 교육이고요. 두 번째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성인지성을 이제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별 통계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성비 구성만이 아니라 그 만족도나 효과성 측면에서도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거를 분석해서 결과 보고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성인지 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것이 저희가 시도한 성인지 사업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교육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는 저희 지도자 교육에 완전히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어떤 그 감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도하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도자 교육에 굉장히 많이 좀 공을 들였고요. 지도자 전체들이 함께 수련관 내에서 집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획을 하고 또 지도자에 관심 있는 분야별로 각자 교육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미션으로 줘서 교육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의 의식이 변화되고 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였고요. 또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그 활동의 주체는 지도자만이 아니죠. 다 강사분들이 있고 보조 인력들이 있고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함께 의식을 깨워내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한 좀 성공을 거두기에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강사, 그러니까 뭐 일회성 강사나 특강 강사까지는 어렵지만 1년 연중으로 수련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전문 교육도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청소년 활동 시작 시에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다 하잖아요. 저희는 안전교육과 함께 성인지 교육을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청소년 참가자까지는 어렵지만 1년 내내 연중으로 수련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수련관만 해도 한 30개 조직, 한 300여 명이 되는데요. 그 1년간의 활동 중에서 2시간 이상의 성인지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반드시 일정에 포함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서서히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스스로 디자인이나 문구나 어떤 색상, 그리고 각자의 어떤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들 스스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선택하는 결과들이 좀 이루어졌고요. 강사분들의 변화, 동참 이런 변화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고할 만한 교육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을 할 때 각자 시설별로 담당 지도자별로 그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라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5분이나 10분이라는 시간 내에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면 굉장히 효과적인 매뉴얼들이 좀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임팩트 있게 전달할 만한 교육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그동안의 교육 중에서 좀 일부를 좀 발췌해서 아이들한테 좀 교육 자료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자료들을 한 5분이나 3분 영상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료도 5년 전 자료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쪽에 대한 교육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계속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좀 필요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제안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교육의 거의 50% 이상은 다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된 교육, 중복되는 교육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저의 그 성인지 감수성을 깨워주고 그다음에 성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청소년 지도자로서 청소년 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 구체적인 어떤 교육으로까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에 좀 맞춤형, 청소년 지도자에 좀 맞춤형 교육 자료들이 지금 현재 좀 부재한데요. 그런 교육 자료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쪽에서는 아까 청소년용 체크리스트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마침 저희가 지금 기간이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시설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운영위원회에게 먼저 성인지 전문 교육을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에서 저희는 성인지 관련 시각으로 모니터링 영역을 좀 확대해서 아이들이 그걸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다다음 주에 기관장 간담회를 나누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모니터링을 계획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 항목에 지금 제안해 주신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여주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좀 의견을 묻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어제 받아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까지는 물어보지를 못했고요.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육도 받았고 모니터링도 성인지 관점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도 세워져 있으니 이 아이들한테 이 체크리스트를 줬을 때 제대로 체크를 해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이건 제가 해도 어렵겠는데요 라는 좀 대답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이기는 하고 다른 어떤 자체 조직보다는 이런 활동에 대한 의식이 높기는 하지만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1, 2학년들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이행해내려면 굉장히 수련관의 모든 프로그램과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링해야 되고 인터뷰를 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에는 너무나도 동의하고 좋은 안이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의 언어에 좀 쉽게 아이들의 눈높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로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과목과 자격 검정에 대한 이제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이 안만 갖고는 제가 뭐 다른 이견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근데 이 자격 검증과 성인지 과목은 대부분은 아마 새롭게 청소년 지도사를 배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기존에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 향상 전략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이게 저도 이제 교육을 해보니까 성인지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성인식 격차가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는 또 다른 세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기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 향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성인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3년 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말씀드리기가 저희 수련관만의 특수성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저희가 지금 성인지 관련된 사업비가 1,600만 원입니다.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많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청소년 공간 운영 사업비 외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은 욕구나 저희의 필요성은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한번 이걸 경험한 학교에서는 아니 이런 거에 눈을 뜨게 해놓고 이거를 1년, 2년만 해놓고 뭐 다음에 기억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한번 시작했으면 5년, 10년은 쭉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한 학교하고 했으면 됐지 이제는 새로운 학교로 좀 확장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가부의 공모 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는 2년 이상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성인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성인지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무한정으로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위원님이 발표해 주셨듯이 이 사업이 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모든 청소년 활동에 좀 적용이 되고 지역으로 확산되고 청소년들 의식을 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어떤 가치지향적인 사업으로서 좀 의미가 있다면 이 사업을 좀 지속해낼 수 있는 지원을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청운이 사업 1년에 200이고 청참이 사업 1년에 280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본예산 사업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수 사업 몇 개를 쳐내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수련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수련관은 특이하게도 우리 운영법인이 여성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여성정책 전문가나 여성 실무진들이 좀 있어서 저희의 좀 막연함과 답답함을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자문도 얻고 그 막막함을 좀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의 차원의 어떤 관심과 문제 제기 속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저도 들어보니까 고전하고 있는 지역들, 고전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데에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예상했던 바와 같이 2분 정도 초과했는데 뭐 하실 말씀 많으시죠? 아야 진짜 저 재밌고 저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덧 보니까 9분이 지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사례들을 또 따로 발표하는 것도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뭐 지면으로 그렇게 좀 대신하고요.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실제로 좀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걸 해보려고 해도 자료도 많이 없고 또 실제로 부딪히는 이런 예산 부족의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강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번 뵀는지 모르겠지만 좌장과 토론자를 몇 번씩 뵀는데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시간 면에서요. 시간 면에서 백석대학교 유성열 교수님 모시고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영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백석대학교 유성열입니다. 오늘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중요성 같은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연구 토론을 제안 받고서 이제 보고서를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새삼스럽게 많이 공부를 한 그런 그 시간이 됐었는데 특히 이제 그 실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도 분석하시고 활동 현장의 지도사와 청소년들 의견 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그 관련해서 청소년 지도사들이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또 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또 제시하고 계시고요. 또한 성인지 매뉴얼의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의 그 성인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된다면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토론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 그것이 청소년 지도사용이든 청소년용이든 분명히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체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 지도사들이 그 성인지와 관련된 인식을 제고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각 영역이나 항목과 관련해서 도달하여야 되는 어떤 바람직한 기준 아니면 어떤 도달하여야 되는 수준도 함께 제시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체크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이렇게 뭐 이거냐 저거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뭐 그런 항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 항목의 경우는 그 어느 수준까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지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실질적인 어떤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단순하게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라는 체크가 넘어서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김미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원이들이 하는 그 체크리스트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청소년들이 그 활용할 수 있게 좀 그 쉽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에 청소년들이 개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청원위와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고 또 청소년 지도사들도 활용을 할 테니 그 평가 결과를 놓고 서로 같이 또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하고 만약에 평가 결과 상이한 경우가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하는 방법 또한 찾는 것도 그런 중요한 현장에서 그 성인지 관련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매뉴얼과 관련해서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장 인구가 가장 컸고 그리고 또 이런 매뉴얼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진이 여러 가지 방향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 매뉴얼 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 어떠한 내용이 좀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울러서 컨설팅과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현재 어떤 부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형태로 이런 컨설팅 체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안도 제시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관련해서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을 높이는 게 일단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 검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연수라는 과정에서 성인지 관련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연구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자격 검정과 관련해서 이제 과목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이제 과목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그 많은 의견들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우선적으로라도 몇몇 주요 과목에 그 교수 요목에 이걸 반영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그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과목을 담당하는 그 대학 교원들조차도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표준적인 시안을 좀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연수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격 검정 과정에서 그 자격 연수라든지 전문 연수에서 이미 이제 성인지 관련 교육이 포함되고 있는 거는 실제 진행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어떤 일반적인 그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청소년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 현장에서 마주치는 어떤 그런 성인지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을 하고, 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연구를 쭉 보면서 저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 활동 현장의 성인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어유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너무 빨리 끝내면 좀 감사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체크리스트 현재 하고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좀 도달 가능한 목표가 어디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그리고 현장에 특화된, 그러니까 청소년 현장에 특화된 성인지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특성화 프로그램 뭐 이런 거에 되겠죠. 하여튼 그런 고민들, 그리고 자격 검정,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성인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지? 뭐 이런 생각도 있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그런 시험을 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된 서울시 특화 시설이죠. 특화 시설이고 여러 가지 또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해서 청소년성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을 높이고 또 어떤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활약해 오셨는데요.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이명하 센터장님 모시고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연구 보고서를 읽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토론의 부제를 잡았는데, 사실 방금 사회자께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을 특화 시설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이제 특화 시설,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로서 특화 시설이죠. 그렇지만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성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또 성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국에 58개 성문화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앞에서 현장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 활동 현장은 어느 현장 못지않게 상당히 불안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오프라인에서 또 지금도 역시 이게 또 클로즈업 될까봐 셧다운 될까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안을 탑재하고 살아가면서 청소년들을 또 온라인에서 어떻게 만날까 하는 고민들을 늘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가 주제인데요. 코로나 급습했던 지난 2020년은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크게 들뜨게 했던 힘들게 했던 N번방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서 끝난 듯 보이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의 생활 세계이자 놀이이자 학습터인 디지털 세계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들이고 청소년 활동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상황에서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하는 고민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N번방 이전에도 사실은 청소년 상담이나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징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정책적 대안들, 힘 있는 성인지적 정책들을 만들기를 요구를 했으나 듣는 것이 미약했고 정책으로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이러한 시점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하고 토론회장을 만들어 주신 것들은 지금 시점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 연구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현장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가 되기도 했지만 앞부분에서는 정책적인 시스템을 정비해보자라는 의도로도 저에게는 읽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성평등의 감수성을 가진 미래의 청소년상, 지금 청소년 살고 있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보다 행복하게 소통하는 인간형을 만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서 이 과제들이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저에게는 사실 연대의 손길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설레이기까지 했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최윤정 박사님의 본 연구 취지에서도 사실은 청소년 의제가 되게 디지털 성폭력, 여성 혐오, 젠더 갈등 프레임의 강화, 성인지적 감수성, 성별 격차 강화 이것들이 사회적 난제로서 되게 필요한데 일부 이제 학교 교육 정책에서는 그나마 일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 정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앞에 정책들을 성인지적인 관점, 젠더의 렌즈로 그동안 청소년 정책 5개년 계획들을 쭉 살펴보신 것들을 보면서 되게 도드라지게 젠더의 렌즈로 각각의 영역들을 보니까 참 청소년 정책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미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본 연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주로 정책적 제안으로만 보는데 앞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기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는 보고서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 정책적 제안으로 크게 2가지를 들고 있고 세부적으로 5가지를 제안을 하고 계신데요. 성인지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그 안에서 체크리스트, 매뉴얼, 성인지적인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청소년 지도사의 성인지적 역량 제고 방안, 자격 검증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고 계셔요. 근데 이제 성인지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전문가들의 목소리, 현장의 우수 사례 아까 부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서 제안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왠지 좀 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 문제 분석, 청소년 정책 흐름 여기서 정책적 제언이 좀 구조적인 접근보다는 좀 미시적인 접근 제안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닿아서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이거는 이 연구 과제를 넘어선 제안일 수도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체크리스트도 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한 10가지 정도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그 안에 좀 더 성인지적 관점의 체크리스트를 뭐 이 많은 것들이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2-3개 정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잘하는 데는 잘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실은 정책을 봤을 때 이것들이 스며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이제 윤석열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컨설팅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할 것이고 매뉴얼 개발의 내용도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시의적절하게 지속적으로 현장에 내리며 워크숍도 진행을 하면서 실현 가능하도록 할 거냐. 결론은 이제 이 기존의 청소년 전달 체계, 즉 추진 체계에 대한 점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할 거냐? 제가 아까 토론하면서 여가부 오셨나요? 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젠더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으려면 또는 제가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는 청소년 성보호의 관점에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상당히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성적 건강을 위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문화센터 기능들을 확대를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거점 역할을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네트워크를 하고 사실은 지금도 정책 전달 체계는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이 역할들을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권역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시설로서 정책을 전달 체계를 만들었다면 이 특화시설이 보통의 시설들, 일반적인 청소년 이슈를 다루고 있는 시설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지음, 시스템 점검, 전달 체계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한 역사성들을 자료에는 간략히 실었습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 청소년 지도자들의 성인지적 역량 강화 상당히 많이 했죠. 뭐 자격 연수에서도 3시간 넣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쯤이면 사실은 자격 연수 과정 지금 뭐 올해 이제 온라인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 어떤 청소년 정책에서는 시대에 따라가는 연수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최근 1-2년 사이에 메타버스 엄청 붐을 일고 하고요. AI, 코딩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 성인지와 관련된 컨텐츠는 상당히 빈약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지도사 자격 연수를 좀 더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것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것도 청소년 자격 연수 보수 과정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최근 이런 성인지와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장의 지도자들이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자격 연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장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 분석에도 나와 있지만 그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대체로 청소년 공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이 이번 연구 보니까 0.7%다. 상당히 너무나 작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모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년 단위의 한계, 1년 단위로 하고 뭐 길어봐야 2년밖에 못 하고 예산 또한 뭐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 정도인데요. 저는 이제 국가에서 SDG 국제적 차원의 중요한 국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가치 지향이라고 했을 때 이 성평등,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이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청소년 정책에서는 공모 사업의 퍼센트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 기획 사업으로 3개년 정도 프로그램을 좀 지속하고 그 앞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거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추진 체계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전국에 있는 아까
청운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늘 청운이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뾰족하면서도 현장에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들인데 그 청운이들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중장기적인 기획 사업으로 여가부 청소년 정책에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1분 정도는 앞에 유석열 교수님 짧게 하셨으니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석열 교수님 한 10분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런 농담 안 좋아하시니까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센터장님, 그럼 현실적으로 청소년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며 누가 할 거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확립해 나가야 되겠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 전략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실 공모 사업도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이런 좁은데 거기에 또 이 역량을 집중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이런 의지가 있고 또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조직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체계 속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정기량 교수님께서 앞에서 다 토론하셔가지고 뭐 하실 네. 말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10분 드립니다. 예, 네, 얼마나 네. 배려가 큽니까? 하여튼 정기량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길락입니다. 우리 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앞에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요.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양평원에서는 2019년에 청소년 활동진흥원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성인지 전문 과정 이런 지도사 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건 한 2, 3년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전에 이제 여가부나 저희 양평원이 사실은 청소년 업무 담당자라든지 지도사 과정에 사실은 간헐적으로 교과목 수준에서 사실은 이런 어떤 연결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이 현황을 보면서 지금 오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게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사회 환경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청소년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각국에서도 아주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분야의 이제 지혜를 모으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제 한국도 그에 준해서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는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 진로 지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성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잠재 역량을 양측에 다 발달시키는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의 성인지 역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듭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한국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죠. 그 학교 관련한 변화 중에 하나를 보면은 교육기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학교 교육에서는 학교장이 성평등 교육을 이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이나 어떤 지침 이런 걸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항에 따로 기입이 돼 있죠. 이 그 진로 교육 관련해서는 성평등을 촉진하도록 진로 선택에 굉장히 중점 지원해라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그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지도자들, 우리 청소년 관련 업무하시는 지도자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해주셨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과정을 가지려면 또 다른
여러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첫 시발점으로 굉장히 방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이런 일선에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 교사나 지도사가 있지만 이 성별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한 명의 교사가 아니라 두 명이 각각 따로 여성과 남성 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 이런 점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일련의 성과 목표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청소년 지도사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사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여기 지도사 선생님들을 프로그램 기획자라든가 운영자라든가 교육자라든가 엄청나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인지 그 감수성을 제고하는 그런 이 분야에서 청소년 지도사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성인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시급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이 지도사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프로그램 훈련이 이제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본 연구 발표에서도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관련한 기관이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는 담당 청소년 지도사의 관점과 문제 의식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가 주관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제 적용 면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기본 계획을 보니까 그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 제고가 아주 굉장히 중점 과제로 6차 청소년 기본 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지도사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인지 역량 강화도 이 정책 과제 내에서 아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향후 이제 7차 청소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될 예정일 텐데요. 이 과정 안에서 청소년 지도사 과정이 지도사 육성 이전부터 육성되고 나서 양성 과정 중에 그리고 업무자로 일을 하실 때 이 단계별로 굉장히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지도사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어떤 관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기획이 운영된다면 이건 굉장히 단기적이고 단발성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조직 역량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중 0.7%만 성인지 감수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청소년 관련한 분야에서도 성인지적인 접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제공은 0.7%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나마 이 많은 담당자 선생님들이 제시한 내용에 보면은 프로그램의 어떠한 당위성이 인식돼야지만 쉽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의지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이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나타났던 그런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여가부 정책 중에 이제 성별 영향 평가나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원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들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되려면 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 성인지 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정책들이 이제 발굴되어 왔는데요. 이 청소년 지도사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성인지 교육에 대한 어떤 함의가 공유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러려면 기관장이라든가 기관 차원의 함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이 좋은 연구 결과가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최근에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관련해서 이제 의무화된 것이 있습니다. 예비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어떠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실제로 나타난 것에 보면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의무화되고 제도화가 아무리 돼도 사실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사회적인 함의나 조직의 어떤 역량 이런 것 등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단발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조직 역량을 키우는 것도 큰 과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기반이 마련이 돼야 사실 성인지 활동 프로그램에서 어떤 감수성 제고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그 체크리스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점을 조금 한번 이제 그 정연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크리스트 개발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이 그 질문 방향이라든가 질문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항이 조금 정연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용 체크리스트 진행 단계에서 외부 강사의 어떤 연수가 시작되기 전에 초빙 강사에게 성희롱, 성차별 이런 언동에 대해서 유의할 수 있도록 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과정 중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삽입되면 좀 더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앞에 다른 토론자들께서도 자료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양평원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몇 가지가 마련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토론자들과 많이 중복될 것 같아서 빨리 끝내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10분 다 쓰시고 그래도 10분에 제일 근접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기관의 의지가 있어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중요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양평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 양평원 자료들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체크리스트의 또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토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뭐 시간이 이제 3분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2분 30초 드릴게요. 우리 최윤정 박사님께서 네 분 토론에 대한 간략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보고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인쇄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데 조금 더 다듬고 아이디어를 보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다 대부분 동의하는 말씀들이어서 다른 건 아니고 부천시에서 이제 청소년 청운위에 저희 프로그램 체크리스트 한번 사용해 주신다면 주시고 저희한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의 관점의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희 관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 단어나 이런 용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향후에도 조금 현장에서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이제 아니고 어쨌든 이제 청운위는 자치활동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각 시설에서 또 청운위마다 이거를 기준으로 좀 바꾸면서 사용하거나 자율성 있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연구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돼야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다 결론이 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도 이후에 이 연구 후속 과제들이 계속 이제 여가부 안에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가장 시급하게 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사례,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에서는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 그러면 굉장히 의식 개선 프로그램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면 뭐 성교육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정결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진로 교육이나 스포츠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관점이 성인지 관점입니다. 진로 교육을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의 이제 이런 어떤 여학생의 스템 분야의 진출이라든지 남학생들의 어떤 좀 더 완화된 그런 성별 분리, 노동시장의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된 그런 진출에 대한 거는 사실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지도사들께서 고민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관련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세계적으로는 사례들을 좀 보더라도 대부분이 다 진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진로 분야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 분야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도 또 이제 강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도사 개편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의 연수 과정에서 있는 이 성인지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너무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지도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청소년들의 문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디지털 세계에서 살고 있고 이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의 문화들이 어떻게 되고 그 안에 어떤 혐오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는지 젠더 관점에서 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저는 사실은 뭐 아까 이제 우리 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간다기보다 양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그 자질을 가진 지도사의 양성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문화인 것 같습니다. 문화. 이걸 막 교육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상당히 이상해 보이지만 하여튼 그 청소년들 스스로 그런 문화들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성인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성인들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성인들에게는 잦은 교육과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청소년들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다 남녀 차별 이런 거 다 해놓고 왜 우리한테 교육시키냐고 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 청소년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를 선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이상 마치고요. 마이크를 사회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겠답니다, 사회자가. 저런 경우도 있네요. 마이크를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